시작합시다. 앞에서 그러니까 치유 기제에서 가장 중요한 인지 자각의 원리를 얘기하는데, 인지와 자각은 주체 자각이니까 자기의 문제단 말이에요. 그 인지와 이것의 원리, 그것이 혼과 내의 상의 상관적인 상의 상수인 상호작용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문제가 생기고, 또 치유도 또 그걸 반전시키면 치유도 그래서 된다. 그리고 거기서 핵심은 각성 자각이다 하는 걸 내가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이 내용이 그걸 알고 나면 여러분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치유기는 그럼 각성 자각을 내가 강조했다는 얘기는, 각성 자각은 영은 무지한 상태, 무명한 상태에 있는데 혼만이 따로 각성 자각이에요. 각성 자각이려면 우선 영이 어느 정도 깨어나야 된다 이게. 그러면서 각성 자각, 각성에서 처음부터 완전히 아까 내가 얘기한 그런 수준의 각성 자각. 그러면 각성 자각이 제대로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 지금 현재 과거나 또는 미래에 대한 걸로 생각이나 상념이나 뭐 걱정이나 모든 게 된 걸 딱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거에 대한 걸 확 진짜 그야말로 잠이 깨어나듯이 딱 자기 자신의 그러한 것을 알아차리면서 어떻게 하냐면 주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시 모드가 치유의 모드에서, 주시 모드는 아까 훈련하는 단계라고 했잖아. 훈련이 만트라적인 염성의 훈련으로 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뭐 좀 더 수준이 높아가면 그 모든 거의 원리를 갖다가 관상하거나, 또 그 뇌 같은 걸 주시한다든지, 뭔가 이 다양한 이제 자기가 지금 어느 수준에 있냐에 따라서 이거 하는 방법이 딱 알아차리고 그런 모드 들어가게 다른데,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딱 그 하면 만트라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만트라 염성은 이제 여러 가지 뒤에 이제 만트라 염성에 대한 걸 쭉 하는 게 나오지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 몸, 이 하는 이 뭐예요? 뇌를 통해서 그 한다고 앞에 얘기했다. 인지 생성 변환 기능체의 4분 내의 상호작용이란 말이에요. 뉴럴 네트워크 대응 기체라는 건 이런 각성 자각 상태에 오면 그러니까 아까 각성 자각의 제일 중요한 건 자동 반응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자동 반응이란 건 과거에 대한 걸로서 뭐 자기가 걱정하나 뭐라 불안하나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자기가 그러고 하고 있다가 탁 각성 자각하면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딱 깨어난 다음에 대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응을 우리는 치유적인 대응이 아까 얘기했듯이 만트라로 하든지, 자기의 그런 그 문제에 대한 걸 주시하든 대응적 기제를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계속 자동 반응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있는 서양에서 지금 유행되고 있고 지금 뭐 온라인상을 넘치고 있고 하는 이런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 봤어. 그 동영상도 보고 책도 봤어. 나 그래야지 하면 여기에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악화가 되는 거예요. 왜 악화되겠어? 뇌는 어떤 기제에서 작동하고 있는데 마음에 의해서 그렇게 거부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게 아닌데 난 이게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려고 이런 마음을 갖다가 자기가 배운 대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그게 일어나는 거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뇌는 어떻게 하면, 뇌에서는 그게 뭐예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반응을 갖다 어때요? 건드리는 게 더 강화시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신경증이란 게 다 위축대응과 그러는데, 그런 거 신경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신경과민, 급성,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자기가 거부한단 말이에요. 자기 지금 하고 있는 거 싫어, 다 내려놓아라, 뭐하라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더 강화되는, 지금 모르고 있는 게 각성 자각하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 마음, 상념, 심리, 감정, 정서, 본능으로서 이게 작동되고 있는 것을 다 깨는 그런 거예요. 처음엔 잘 안 되더라도 각성 자각을 하려면 어때요? 점점 더 인지적으로 학습하는 게 이제 같이 따라야 돼요. 그럼 그런 거 한번 얘기해 줬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의 치유자는 내담자들이 완전히 각성 자각이 될 수 있는 그걸 써주겠어요? 반복해서 더 깊게 그 하면서 계속 구해가지고 학습되면서 그게 강화되면 탁 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탁 돌리면서 긍정의 그걸 갖다 각성 긍정으로서 반복 훈련하고 자각하고 이러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게 뭐예요? 모든 치유 기제예요. 모든 기존에 변성된 부정적 뉴럴 네트워크를 혼의 각성 자각한 뇌의 새로운 인지되은 뉴럴 네트워크,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신경가소성이라는 새로운 신경가소성이 형용 생성해서 무의식과 뇌를 변화시키는 기회를 받으시고, 말로는 쉽지 실제 그렇다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구하기 위해서 내가 뒤에는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자. 이게 앞에서는 완전히 어떻게 해야 그 아니냐, 혼과 뇌 뉴럴 네트워크에 새로운 뉴럴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그 뉴럴 네트워크가 동시에 우리가 감정 정서적으로 막 하면 뭐예요? 신경 전달 물질들, 세로토닌, 옥시토닌, 아세틸콜, 가바 뭐 다 필요한 것들, 다 감정 정서에 해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막 생성되는 거예요. 그게 되면 이게 이쪽이 더 강화되면 이쪽은 점점 더 그하는 거예요. 이쪽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쪽은 탁 각성 자하고 딱 모드를 어때요? 치유 모드 이쪽으로 돌리도록 하는 거. 인지와
의식 역학의 원리인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시켜야 돼요. 그래서 뇌인지과학적으로 각성긍정 자각은 치유적인, 결국은 여러분이 앞에 강의에서도 했지만 미임의 문제, 인지미임과 가치미임, 그 자체가 더 뭐예요? 인지미임과 가치미임의 아래 단계는 우리가 인지의 발달하고 자기의 발달하고 그하다는 걸 내가 그때 얘기했어요. 우리가 베이지밈 또는 버펄밈, 이거는 인지적으로 얘기하면 어때요? 베이지밈은 자아로 하면서 인지고, 버펄밈은 또 뭐예요? 감정 정서적인 거고, 레드밈 됐을 때 겨우 뭐예요? 언어적이면. 그렇지만 그때는 자아가 완전히 본능적이고 이것이 지배하는, 밈 자체가 이게 성인에 대한 지배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로 그게 형성되는 건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 아까 내가 얘기한 과정을 거쳐오면서 각인되고 그에 돼 있는 거예요. 파라다이나믹스의 이해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적 감성, 감정, 정수적 인지과학을 표청, 잠재의식, 무의식, 이게 앞에 얘기, 뇌 표청의식은 뇌가, 그 다음에 잠재의식과 무의식은 심, 혼, 무의식이고, 마음의 장애는 잠재의식, 영에는 심청 무의식. 이런 치유적 감성, 감정, 인지자각을 각인시키고 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성긍정 자각이라고 해요. 이것을 하면 할수록 전환이 돼가지고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뇌로서는 새로운 뉴럴 네트워크 신경 가소성이 형성되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때요? 혼은 더 각성되고 강화되겠죠. 그러면 각 자각도 하는 거예요. 혼은. 우리가 뭘 그다음 공부하도 자각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제 지식으로 공부하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내단으로 오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은 지식으로 하지 말라. 뭘 의미하냐? 이 지식으로서, 이게 담론으로서 머릿속에 이거 넣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알모로서 그걸 갖다가 깨우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알면 다 하나로 다 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그게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같이 수행을 한 사람은 뭐에 하나를 보면 다른 거하고 다 통하는 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걸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게 성통이라고 했다면 성통. 그 목표는 성통할 때까지 되려면 이게 금방 성통이 되겠어요? 정물치지가 되겠어요? 안 된다 이거예요. 여실지게는. 이것이란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진정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뭘 배우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여러분 어떤 좋은 책이나 말에 대해서 딱 그 통찰이 있는 얘기들은 공감이 가는 게 있지만, 그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시각과 어떤 관점에서 이걸 갖다 얘기하고 하고 있구나 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까지 설명하지만 하여튼 의식에, 그것도 이제 표청의식과 심청무의식 사이에 어떻게 이 각인 분석되고 발현되고, 그래가지고 또 새로운 인지가 형성되고, 새로운 그게 형성되고 변환되고, 다시 각인성이 되고 발현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매 순간순간 말이에요. 그게 막 그 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 보통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혼적 존재로서, 다차원의 생명자로서 우리 인간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 자체도 전부 다 신경생리학적이고 내 이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분자 생물학적인 원리 가지고 다 하다 보니까 그 이상에 대한 건 상상이거나 아니면 그 아예 그건 또 뭐예요? 성화주의고 뉴에이저식으로 막 얘기하고 이 양단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모든 게 이제 앞에서 계속 해온 상향, 하향, 인가, 홀락기라는 건 뭐 얘기 안 해도. 그래서 뇌의 인지와 한번 혼이 말이에요. 혼이라는 것은 위축되고 두려워하면 뇌의 인지와 몸에 강인된 부정적 정보식은 어때요? 그 두려움에 지배받아 더욱더 깊게 부정적으로 각인되고 그대로 작은 말이에요. 이게 아까 내가 얘기한 것 같아요. 제일 그한 거는 뭐냐면 혼의 두려움, 혼이 위축된 혼은 공포나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이게 막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게 건강에 대한 거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 심리적인 불안, 우울 뭐 이런 게 장애거든지 아니면 뭐 IAD 질병 불안 장애에 걸렸다든지 뭐든지 하여튼 뭐 그걸 걸렸다면 이게 혼이 위축되면 그게 점점 더 막 전폭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혼이 위축된 혼은 전부 다 이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에 가장,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지금 치유자로서 바깥에 뭐 홍보하고 하고 또 여러분이 온 사람들한테 그거 할 때 뭐냐면 진짜 치유되고 싶은 사람은 몸 수련부터 해야 된다 하는 게 이게 명상 기공이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치유 명상 기공을 하면은 점점 더 위축된 혼이 어때요? 활력과 본기가 점점 더 살아나면서 그 전에 침체되고 위축됐던 그런 자기의 그런 속에 빠져있던 서서히 자기 벗어나온 걸 넣을 수 있어요. 자기 몸의 기와 또 신체가 뭔가 전에보다 더 상태가 좋아지고 그래서 기분도 좋고 더하고 이런 것도 느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자기도 모르게 그게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치유는 내가 치유 명상 기공을 갖다가 내가 그게 중요하다고 그걸 보급하고 전문가들 양성하고 그하고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것이 왜 그러냐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 위축된 혼을 살아나게 해야 되는 이게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장애는 또 그에서 다 생겨. 그게 더 악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모문화 순회에서 내가 반드시 기공으로 그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지금은 요가나 뭐 소마나 뭐 이런 것들 다른 것도 하면 되지만, 그것도 반드시 한다면 치유 명상 요가 소마로 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앞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감정 정서와 결합되면 더욱더 강화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앞에서 내가 설명했던 어린아이들은 전부 다 모든 게 어때요? 인지되는 건 자기 감정. 아이들은 본능적인 자기가 갖고 있는 자중심, 자기중심적이고 의식은 못하지만 본능적인 욕망, 그 추동 그거 아니야. 인지 갖다 되는 게 자기 욕망이야. 자기가 뭐 지금 뭘 먹고 싶은데 뭘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나 뭐 그게 뭘로 가겠어요? 부정적인 감정 정서로 탁 결합되고 탁 각인된다. 근데 그게 반복되면 어때요? 그에겐 장애로 있어요. 그건 애 탓도 아니고 부모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돼. 부모가 대학 나오고 뭐 박사 나오고 박사 있고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 아들 뭐 잘하게 된다, 자기 자식 잘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막 애한테 막 이거 한대 뭐 하고 이렇게 뭐 하고, 그것이 아이에 따라서 그게 아이가 놀러라는 아이들 공기가 그하고 그에 대한 데미지가 적고 위축성이고 그하고 그 안에들 굉장히 부정적인 게 강하거든. 부모는 아주 최고 학부 나오고 최고 그한테도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이의 우리가 그 뭐예요? 성격 장애라든지 인지나 자기의 발달 장애라든지 이거 자체가 부모가 문제가 있는 부모, 물론 소시오 사이코패스이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부모한테서는 반드시 어때요? 그런 부모한테는 옛날 속담 있지.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온다. 부모가 소시오 사이코패스고 부모가 레드밈, 블루밈에 그 안 돼서 그렇지 않은 좋은 아이가 그가 되는 이 나올 확률은 제로이지.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 지금 현재 막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정치자들, 가진 자들,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고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다 문제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라 이거예요. 또 이 뭐 두려움, 공포, 우울, 집착, 스트레스 한게 각인된 인지는 병리장애에서 더욱 깊게 가가. 그러니까 이 원리는 내가 앞에서 얘기한 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반대로 긍정적으로 즐겁고 좋은 감정, 정서와 놀라운 환희심도 상상시키고, 내 앞에서 얘기했죠. 이미 상상이 중요하죠. 심상화, 거의 감성과 함께 인지학사, 치유에 가속되는 거예요. 치유가 가속화되는 좋은 가치미고 심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냥 단순한 각성, 자각, 단순하게 학습하고 그 할 게 아니라 진짜 이 자기가 전에 몰랐던 걸 새로 아는 거에 대한 환희심, 즐거움 이걸. 그다음에 성인의 그런 이 뭐예요? 완전히 고착화되고 굳어진 그런 뇌의 인지, 감정, 정서 반응을 그걸 바꾸게 하려면 아는 걸 각성적으로 아는 거하고 받아들이는 걸 갖다가 완전히 긍정적인 걸 각성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그거 알게 되는 거, 그거에 대한 걸 환희심과 즐거움과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를 자기가 상상하면서 이 뭐 인지 자각의 치유의 원리. 그래서 결국 이제 뇌의 인지밈, 재인지밈 훈련도 각성 자각, 긍정심.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계속 각성 자각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라 이거예요. 깨어있지 않은 거의 모든 보통 인간은 인지전이 뛰어나든 아니든 간에 보통 타고난 근기와 카르마, 유전적 요인, 기질, 체제에 따라 삶의 고통과 불행을 느끼는 데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크다. 이건 당연히 내가 항상 강조했더니 반면에 명운 복덕을 잘 타고나 자기 만족 속에 존재감과 행복감 속에 사는 소수의 사람들 제외하고는 설사 재물과 명예가 걸려갈 때 이상 심리나 분노, 과졸 장애나 콤플렉스 트라우마 콤플렉스 다양한 정신적 고통이나 불행을 사는 많다. 이걸 아까 얘기했잖아요.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준이라도 그 부모가 금수저 다이아몬드 되는 게 레드밈인과 블루밈의 병리적이고 장애적인 그런 부모한테서 그 하면 그래서 뭐예요?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은 영의 무명과 혼의 몸의 미혹이라는 인지적 무지에서 깨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게 내가 그럼 왜 인지적 무지에 갇히게 되는가는 인지과학적으로 지극히 단순하다. 뇌의 오감에 느낀 감각적 자각 이미지와 학습된 어느적 상징에는 인지자각하고 지정의 앞에 세 3분의 대는 심피진분 형성된 사회적 자의 가치, 생존, 소유, 존재, 실존의 수준의 사고의 관여, 인연과 세계관을 형성. 결국은 뭐예요? 인지과학적으로는 뇌와 혼의 문제. 그 뇌 3분의 지금 앞에서도 얘기한 이거. 그 인지와 동시에 자기에 대한 가치밈. 이것이 이제 이 뭐예요? 그 개인의 가치밈적으로 세계관, 이념 이걸 형성한다. 그것이 소유적이고 이런 데 갇혀 있을 때는 이 사람 고통, 그게 빠지겠지. 보통 인간의 고통과 불행과 뇌의 인지밈식과 혼의 무의식이 형성 강의된 인지와 자기의 의해 혼과뇌는 자기 생명력 발현하는 위험, 안전, 쾌, 불쾌, 호흡, 불호, 유사, 자극, 관계에 자동 반응하는 부정적인 오강인되거나 부정확한 인지, 인식, 관념, 의식의 자의중심적 본능, 욕망의 추동, 충동, 의지로 살아가게 있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앞에서 얘기한 거를 핵심을 정리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게 뭐예요? 바로 인지, 그 인지와 관련된 자기 인식의 문제, 그 부정적인 거 이런 것이 어떻게 부정하냐? 그게 다 자동 반응이죠. 여기서 부정적으로 오각인되는 거, 그걸 절대시하는 거. 이것이 이제 허구라는 거. 이걸 내가 강조했고 부정확한 또 인지, 인식, 관념, 의식.
여기에 매달린다 사람들이. 이 두 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각성자각적 인지자각과 자기자애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은 이렇게 살게 되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다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인지밈학습 훈련 과정 절대로 현재 의식, 부정적인 자기의식과 자동 반응하여 올라가는 어가 무의식이죠.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 트라우마, 부정적 미술 방어들을 거부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내 앞에서 얘기했죠. 자기 그렇게 되는 게 자기도 싫은 거야. 거부하려면 또 이게 뭐 책에서도 다 보고 또 뭐 얘기하는 게 그렇게 하지 마라, 내려놓아라, 그 생각을 바꿔라. 막 생각이 바꿔지고 그게 바꿔지나? 마음 먹고서 바꾸려고 해가지고는 100년 죽은다 해도 바꾸는 게 아니라 더 악화시킨다. 각성 긍정적으로 깨어나며 긍정적인 인식을 전환하여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부하지 않나 해도 약간 자기 거부하는 게 삶의 심적으로 그 안에 그렇게 되는 것조차를 보면서도 그거조차를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마음 챙김을 하면 그냥 점점 더 마음 챙김 역량이 탈중심화, 탈자동화, 대상화가 되는 사람이지. 그럼 지금 단계에서는 어때? 그 단계까지 된 거예요?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 사람 뭐 들어가야 돼? 만트라, 염송. 이게 지금 여러분이 이 마음 챙김하고 MBSR이나 MBSD 할까 하지 전부 다 이걸 갖다가 뭐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훈련을 거쳐가지고 자기 스스로 진정한 마음 챙김 그걸 갖다가 이제 하면서 탈중심화, 탈자동화, 대상화를 해가지고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이게 되면은 그게 되는 거지. 마음챙김 수련이 되는 수준까지. 그럼 마음챙김 수련이 되는 수준에 한 사람은 만트라 염송할 필요가 있냐? 하지 않아도 된다. 요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뭐예요? 치유자들은 이미 마음챙김 수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건 필요 없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마음챙김 그렇게 해보려다 마음챙김 잘못하려고 어때요? 자꾸 마음이 작심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또 그런 수준에서 그하면 어때요? 어웨어니스란 건 마음챙김이 잘못하면 더 악화시킨다고. 의도적으로 마음을 그렇게 먹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하려 하면 그게 더 악화시킨다 이거예요. 신경증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 마음챙김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얘기야. 그 사람의 신경증이나 그걸 더 악화시키거나 아니면 그 완전히 뭐예요? 그와 동시에 또 자기를 얘기하는데 땡땡이 그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인지를 갖다 대상화해야 되는데 대상화하지 못하고 자기는 어때요? 완전히 마음 챙김의 제일 위험이 뭐야? 뭐 어떻든 다 놔두라 이거예요. 다 수용하라 이거예요. 받아들여요. 그냥 그대로 수용하면 그게 또 돼요. 점점 더 무의식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좀 한다 하면 어느덧 대상화 된지 모르지만 그걸 갖다 각성, 자각, 성찰하지 않고 대상화하면서 그대로 수용하면 어떻게 되겠어? 에고 마우스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자기가 무의식이 돼. 그냥 마음챙김 수련하거나 마음챙김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성, 자각과 각성, 자각적 성찰과 깨우침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챙김을 제대로 하면은 이게 필요 없지. 그건 그 위에 단계. 그래서 이게 고급 치유 기제가 있는 이유가 그거라 이거예요. 혼의 치유는 기본 치유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자, 여기에 지금 얘기한 것들은 굉장히 치유에서 중요한 얘기들을 내가 지금 한 거예요. 인지 자각의 원리가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인지 학습 훈련 원리예요. 인지 자각의 원리였고 학습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랍니다. 의식적 부정적 인지 의식의 원인을 알거나 깨우치면 현 상태를 거부하지 않고 거부 의식 자체를 오가는 기표, 기회와 자동 반응.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각성자각 인지를 알면 올라오는 것을 갖다가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않으려면 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하나 내가 아직 완전히 각성자각한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자동 반응으로 올라오는 하나의 그 라깡이 얘기한 무의식의 기표화되고 기의화되는 거다. 기표가 에너지를 딱 받으면 기회와 의미를 갖고 탁 나온다 이게. 그게 또 연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뇌를 통해서 연환이 되면서 나오는 거지. 그런 걸 이걸 안다 이거예요. 알게 되면 뭐예요? 각성자각, 자동 반응. 이게 모든 게 나의 자동 반응으로 그래. 거부하지 않는 거는 내가 이게 정신 차리고 내가 이 각성자각 안 하니까 자동적으로 나오는 자동 반응의 기표 기호 하나의 상이 그냥 홀로그램이 자동 반응에서 나오고 있는 거구나.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내가 지금 그런 상태에 빠져 있네 하는 거를 각성자각한다. 그럼 그 각성자각하면 그 순간 어때요? 그걸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거부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거부하면 어떠한다 그래서 앞에서 더 강화시키네. 거부하면 점점 더 신경증적으로 되고 더 강화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치유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학습하고 각성장을 그걸 반복했어야 된다. 딱 의식 자체가 지금 얘기하는 그 의식화가 돼야 되는 거지. 지식적이거나 단순히 인지자각, 지적인 인지자각. 이건 그거 아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각성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강도가 약해지고 더 이상 그런 것에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고 거부하고 막 못 견디겠고 그 앞에서 이미 그 전에 다 이게 모든 게 이제 기억의 문제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얘기하는 거에서 여러분의 내담자 치유 대상자가 알아야 될 그것들 많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다 전부 다 하나의 뭐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뇌와 혼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 자체가 이게 믿을 게 못 된다는 거 우리 인간들이. 그럼 믿을 게 못 되면 뭐 어떻게 합니까? 믿을 게 못 될수록 우리는 더 각성자각해야 된다. 더 정확하게 알자. 이 역설에 대한 문제. 그냥 우리가 자기가 아는 것 자체가 정확한 게 아니고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은 그게 굉장히
허약한 베이스 위에 있다는 얘기. 여기 보면 우리가 인지하는 것은 우리의 오감 언어적,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보통 인간이, 정상적인 인간이 오감에 의해서 인지하잖아요. 그 자체도 오감의 성능에 의해서, 개개인의 오감의 성능에 의해서 인지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어떤 하나 동일한 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인지해서 자각하고, 지각하고,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오감 인지 성능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인간한테는 오감을 넘어서는 뭐가 있어요? 보통 사람한테는 오감이지만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는 뭐예요? 보통이 아니고 타고나기를 그게 그렇게 타고난 사람들은 육감은 바로 이제 오감 넘어서의 심령적인 사이키한 그런 인지, 그걸 타고나거나 수행을 하거나 수련하면 그게 생기고, 내가 칠감이라고도 했지만 칠감이란 건 다른 게 아니고 수행을 하면 신비 체험을 하게 되고 신통이 생긴다. 최소한도 신비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은 그런 신비 체험을 하지 않고 신통이 안 생기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보통 사람은 오감인데 오감 자체도 이런 게 들쑥날쑥이고 믿을 게 못 되는데, 수련 수행을 하면 그 후에 육감, 칠감, 사이키감 그런 식을,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신비 체험이나 우리 여러분의 치유 대상자들이 알아야 될 기표 기후의 문제들, 거부할수록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여기 인자 학습에 대한 그걸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의 인정 무지와 부정적 오감에 대한 부정확하나 착각 오해 인지 가능성을 인정하는 각성적 자각이에요. 그래 지금 얘기했잖아요. 지금 자기가 아는 것 자체가 이게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게, 그건 자기가 완벽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인간이 그렇다니. 그걸 강조해줘야 돼요. 당신이 그랬어. 상담 심리적으로 당신이 지금 이거 잘못해요. 우리 인간이 이렇다 이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릴 수밖에 되는 길이 없다. 그것이 우주적인 법칙이고 법석이고 섭리다. 그걸 갖다 깨우치게 해줘요. 누구나 생후 지금 현재가 뇌와 신체, 백체, 심체, 혼체, 영체가 강한데 의식, 무의식이죠. 앞에서 얘기했던. 그게 부적상승 불안. 이것부터 안 돼. 그럼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어릴 때 내가 전 조작심 수준의 그런 인지, 또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우체 조작심 수준, 그때는 상대의 최선의 뭐 이걸 갖다가 규칙 역할 이거에 의해서 상대가 어떤 데에서 이렇게 하고 이런 정도까지 이해해요. 그렇지만 이 뭐예요? 실제로는 상대가 왜 저렇게 그거 하느냐는 상대의 그 뭐예요? 지금 현재 나오는 언어나 그거 넘어서의 그 안에서 왜 그러냐 하는 초등학생 수준에서는 알 못한다 이거예요. 10대 가야만 이제 형식 조향 수준에 가지만 성찰적, 자기 성찰적. 그러니까 뭐 메타 인지를 한다든지 성찰적으로 자기 형식 조향 수준, 자기의 생각 자체를 대한 게 이게 옳은가 그런가. 그러니까 10대들이 기존의 관습, 초등학교 다닐 때 규칙, 그러다 갑자기 이게 12살, 6살 되면서 막 반항하는 게 왜 그러겠어? 인지가 이때 바뀌니까 그래요. 이 기존의 그것이 왜 저러냐면, 왜 나를 갖다 속박하고 왜 그래? 그렇게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위에 가면 어때요?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그러니까 이성적인 인지가 가능한 게 언제야? 잘해야 20대. 그것도 모든 사람이 이성적인 그까지가 못 가지. 그래, 인지가 이렇게 부정확하게 발달하는데, 그 인지에 따라서 자기는 어때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인지 수준에 대응하는 자기는 페르소나 자기란 말이에요. 그 위에도 페르소나인데 조금 더 수준이 높은 페르소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거 자체는, 그러면 자기만 예외로 정확하게 가는 게 없고, 내가 어릴 때 나는 이랬어. 우리 부모가 이랬어. 내 환경이 이랬어. 뭐 이랬어. 이런 말을 못 한다는 얘기야. 또 거기에서 또 다른 거 지금 얘기하지 않은 게 중요한 것은, 설사 그런 면이 좀 있었다 하더라도 네 부모나 네 환경이 그거의 상황에서의 그게 최선이었고 서로가 최선이었다. 최선에서 이루어진 건데 그걸 우리 부모가, 우리 형이 그거 자체가 얼마나 허구적이냐 하는 거를 아는 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뇌 인지 과정과 인지를 부정확성과 불확성, 오해, 착각 가능성을 인정하도록, 그 인정하는 게 당신이 그렇다는 게 우리가 그렇다. 당신이하고 예외는 아니다 이거. 예외는 아니면 왜 절대적으로 자기 생각이나 자기가 그걸 갖다가 그게 목숨을 걸고, 인지에서 제일 중요한 기억에 대한 원리 얘기했죠. 이게 기억에 의해서 이게 생기는 건데 그 기억같이 허구적인 게 없단 말이야. 한번 그때 각인됐걸 옛날 일을 기억을 잘해가지고 기억하는 게, 그때도 잘못 기억된 게 또 성장되면 성장하면서도 뭐예요? 이게 변하는 거예요. 변하니까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 그 옛날에 그 하는 거라는 게, 그때 날 것도 아니고 날 것 자체는 어때요? 잘못될 확률이 99.9%예요. 자기를 그렇게 만든 부모나 형제나 양육자가 어떤 사정이 있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자기는 그때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지 수준이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죽고 살아야 되냐. 근데 이런 것을 갖다 여러분 내담자들이 알게 하면 인지에 대한 자각에 대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지 의식이 각인 무의식의 추동 발현 현행, 의식의 작용 반작의 의식 역학. 그러니까 그런 게 자꾸만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뇌가 그렇게 또 자동적으로 돌아가고, 그게 되니까 또 부정적인 그런 것이 또 다시 각인되고 점점 더 악화되는 그걸로서 가니까 병리장애 어때요? 병리장애 그것이 점점 치유가 아니고 장애에 대한 기제가 점점 더 강화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동 반응한다는 얘기는 병리 장애 기제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치유 기제는 그걸 반전시키고 돌아가요. 점점 더 병리 장애로 이만큼 두꺼워진 그걸 갖다 점점 더 얇게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가면 딱 해서 그것만 남고 잔존습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잔존습기보다 조금 더 강하더라도 이제 그게 거의 얇아져가지고 그때는 이제 자기 치유도 가능한. 그러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마음 챙김만 하면 그 사람은 이제 뭐예요? 더 이상 그거에서 고통을 받지 않고 만고 불변의 법칙이고 어떤 정신심리 장애든지 그것이 잘 심하게 그할 때는 그게 완화시키기 위한 일반 치유에 대한 이런 걸 병행하면서 하는 거지만 모든 정신심리장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거는 예외인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이랍니다. 그 기본이란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베이직하다는 얘기는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이것이 더 만능으로 이것만 하면 싹 자기 치유가 다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자동 반응하고 고통받고 하는 데서 서서히 벗어나게 하고 그것이 더 열버지고 더하게 하는 그게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통합치유예요. 다른 거 방에 그 사람 자기가 그 사람의 지금 현재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걸 갖다 더 완화시키기 위한 다른 치유법들 구수하게 말해요. 이 사람한테 말해요. 그걸 같이 하면서 몸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라는 얘기는 이건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어떤 정신심리장애, 불안, 우울, 뭐 강박, 뭐 할 거 없이 우리가 급성 스트레스, 감정, 정서, 불안, 분노, 화 조절 장애, 중독 뭐 할 거 없이 이제 모든 것에도 어느 하나도 예외가 없이 그 한 거라 이게. 혼의 무의식의 장애 한번 훈습된 식증에 한번 훈습되면 혼은 자동적으로 주사 조건이 오면 그대로 자동 반응 그 에너지를 갖다 홍기는 뭐예요? 홍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본능, 욕망, 정동, 욕동하는 거 이게 다 에너지 그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혼이 딱 자동적으로 치고 나와서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고 그게 법칙이야.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떤 바이오 로봇이지. 매트릭스 받을 생명의 생존 안위를 위협하거나 불안, 공포, 쾌락에 관련된 인지의식들은 정확성에 뭐 한 번 각인하면 계속 뉴런의 예민성이 강해지고 강해져.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성 자각이나 깨어 치유를 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게 갇혀 있으면 점점 더 날이 갈수록 더 어때요? 점점 병리 장애가 홀로홀락해서 강화되면서 점점 더 고통을 받고 동영상 보니까 너 이렇게 하라, 그거 내려놓아라, 뭐 하라. 그래 그렇게 하려고 이 마음으로 하면 이렇게 해보면 그거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심신 스트레스, 신경성, 감정 장애, 본능 추동 장애 원인은 혼의 위축 장애로 인한 자아 정체성 장애, 성격 장애, 리비도, 욕동보다 이거 내가 지금 얘기하는 바로 이런 것들 전부 다죠. 반사회적 추동 본능, 뇌의 뉴런의 피해나 신경 생리학적 스트레스 기제로 자동 반응하는 것이 치유 수련을 하고 훈련을 하지 않고 깨어있고 각성자가 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게 오면은 그 자동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거하게 돼 있다. 이거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스트레스 상태는 이게 점점 더 강화되고 모든 몸의 심신의 장기를 갖다가 외부의 감정 정서도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혼은 점점 더 위축이 되고 점점 더 불안하고 뭐 이게 점점 더 악화되면서 돌아가게 되게 있는 게 법칙이라 법칙. 자동 반응적인 삶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이 각성자가 알아차릴 주시가 없는 혼식 뇌와 신체 사이의 의식의 훈습, 각인, 발현, 작동 기제 이게 불변의 의식 역학적인 법칙이라 각인되고 훈습되고 발현되고 돌아가고 행동하고 뭐하고 이렇게 이게 역학적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외가 있을 수 없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치유를 안 받고 이런 상태 아까 얘기한 중간 미디엄 정도의 중증 정도에 있는 사람이 시간이 뭐 그 중증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하드하고 헤비. 나이가 들수록 또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성찰적으로 각성자각적으로 이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의식 역학이란 말을 계속 법칙으로 얘기하는 예외가 있으면 법칙이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치유기자 말하면 뇌와 혼의 의식 무의식 작용 법칙, 의식계가 법칙이죠. 신경정책, 생명, 안정, 건강, IAD 보통 사람들이 이런 거에 다 문제를 떼고 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과민성 스트레스, 쾌락, 중독.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에 빠져 있어요? 중독에 빠져 있대요. 그렇죠? 물질 중독, 알코올 중독, 중독, 또 그래 뭐예요? 행위 중독. 여러분들 중에 이런 거 보면 이념 중독에서 극보수, 극좌다 뭐 이렇게 해서 막 하냐. 이 사람들이 정상적이겠어요? 이 사람들이 정상적일 수 없다는 게 이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어때요? 그것도 중독인 거야. 이게. 보통 우리가 봤을 땐 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이럴 때는 이 사람이 그 자기의 병리 장애를 갖다가 어때요? 의식 중독으로서 그게 갇혀가지고 그렇게 돼. 이 사람 물질 중독도 있을 수도 있고 행위 중독도 할 수 있고 의식 중독도 이게 뇌의 각성 자각적 인지밈 가치밈 훈련을 해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치유 대상자들한테 제대로 제일 먼저 뭘 그하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치유 대상자 오면 제일 뭐예요? 인지적으로 자각하게 하려면 인지자각.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어? 이 사람이 찾아온 건 문제가 있어 찾아왔을 거 아니야. 그 문제에 대한 걸 나는 완전히 건강연료증이다. 자기가 찾아온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한 걸 문제를 알아가지고 이거에 대한 인지자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건 각성적으로. 한마디로 해서 문제를 여러분 내담자한테 문제를 갖다 당신은 문제 이거요가 아니야. 문제는 이 사람이 그한테 문제의 보편성 그걸 알려 주지만 사실 이 사람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하려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걸 깨우치게 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니네.
아님을 각성자각해. 왜 그런가 좀 한 단계 더 들어가려면 이 사람이 뭐냐면 인식이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존재를 영혼 이걸 강조하는 거 존재적으로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전통지혜와 오늘날 뭐예요? 우리 그 영적 독서에 하다못해 뭐예요? 디펙 조프라의 책 중에도 이런 걸 갖다가 알아냈어요. 그건 뭐 디펙 조프라가 하고 있는 얘기를 갖다 내가 100%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거의 디펙 조프라의 80% 정도는 보편적인 진리에 대한 걸 20%는 그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가지고 그거 다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 아는 사람은 그 정도만이라도 진리를 담고 있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기 자신에 대한 거, 삶과 인간이 어떤 존재 이걸 아는 이런 것도 다 영적 그게 다 있단 말이에요. 디펙 조프라 책 같은 거 보면 내가 그 디펙 조프라 책을 그 하는 이유는 디펙 조프라 책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와 있는 책들 중에서는 좀 전통 지혜와 현대 과학적인 걸 갖다 구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완전한 삶이다, 완전한 명상이다. 물론 내 개인한테 그럼 교수님이 그걸 다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지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담고 있는 통찰과 지혜가 그게 담겨 있다면 다른 책들도 그런 책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뭐냐면 내가 항상 여러분들 전통과 현대 과학, 심층 과학 이걸 갖다가 영성가로서는 디펙 조프라 같은 사람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해 과학적인 면에서 극단적으로 나가든 또 뉴에이지적으로 막 지나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디펙 조프라 책 중에는 그렇지 않은 책들이 많고 하니까 그런 책 중에서 물론 그 한 단계 더 나가서 더 우리가 전통지에 좋은 문헌들 그걸 쉽게 현대적으로 해놓은 것들 이런 것들 그런 단계는 그 다음 가지고 이건 나중에 이 사람이 그 할 때 단계고 이 정도 갔을 때는 이게 이 사람이 이제 뭐예요 자기 치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삶을 스스로 이제 수령적 삶으로 갈 때 이제 이렇게 필요한 거고 실제는 우선은 이거란 말이에요. 인지자가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거라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된다면 이걸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 진리를 보는 인식하는 눈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이거는 어떤 특정한 그걸로서 이게 다 그하고 있겠지만 이거 전체를 갖다가 통전적으로 통섭적으로 그걸 이해하면서 이걸 그하는 이런 걸 보면 사람이 치유가 되면서 의식의 변화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치유 명상 기공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걸 말이에요. 뇌 이완 천기 호흡 훈련 에너지 호흡이라 그러고 모든 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말도 하지만 상상 아니야. 이 여러분의 내담자가 명목적이라도 종교를 갖고 있을 땐 굉장히 좋다 이거예요. 기독교든지 불교든지. 그럼 그 사람들 뭐예요? 기독교 같으면 성령이 기독교에서 정화를 굉장히 중요한단 말이에요. 상상 정화를 계속 하다 보면 그럼 앞에서 얘기한 그런 문제들에서 자기 점차를 벗어나게 된다.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야. 고도의 명상도 아니라 쉬운 거야. 치유 명상 기공 정도만 하면은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치유의 그걸로서 굉장히 강력한 수단인 거란 말이에요. 혼의 자기 정치 자용한 대찬 훈련을 한다고 했어요. 내가 이제. 그래서 그게 제일 핵심이 뭐냐면 각성건경 자기자애 그 다음에 자기격려 이게 뭐예요? 화근이죠. 괜찮아 할 수 있어 can do 이게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암시적으로 그런 게 이렇게 할 때마다 계속 그 부정적인 게 나올 때마다 그 등에 위축된 사람 자기 부정이고 자기에 대해서 뭐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 자기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 모든 걸 자기 탓으로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한테는 이게 지켜오는 거지. 그러니까 쉬우면서 만트라적 염성 훈련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라면 이거 다 여기서 얘기해요. 그야말로 치유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와가지고 이걸 해보라 이게 각성자학적 딱 보니까 내가 그거 하고 있다 이게 내가 뭐 부정적인 거 생각에 빠지고 있었던 그 부정적인 생각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해 이건 절대로 하지 말고 딱 각성 알아차리는 순간 이 만트라 염소가 자기가 자기의 부정에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화건 이런 걸 갖다 그걸로만 쫙 들어가면 싹 사라지고 또 그걸 그렇다고 사라졌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계속 반복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뭐예요? 강도가 점점 약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아주 쉬운 거예요. 이거까지 쉬운 게 없는데 그러니까